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인연으로 이야기하실, 많이 이렇게 있는 인연이 아니니까, 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제가 아는 분들한테, 가까운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제법 많이 이렇게 드렸는데, 그런데, 이것도 저도 이제, 제가 이걸 만들 때 분들이가 만드는 건데, 쓸데없이 가서 처박히는 건 정말 싫더라고요. 이번에 부산서도, 우리 도반들이 해고록도 이렇게 쓰고 했지만은, 그거를 많이 읽혀지기를 원하기도 하지만은, 쓸데없이 가서 처박힌다는 건 정말 더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쓰고 그분이 정말 잘 되게 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건 나한테 참 좋은 일이라서 여러분들은 다 그걸 해줬는데 안 쓰시는 분이 많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왜 안 쓰는 거 하고 저도 저는 노트를 이런 목적으로 쓰고 저런 목적으로 쓴 것도 제가 여러 가지 쓰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집사람한테도 저는 30년 전에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줬는데도 안 쓰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제 안 썼네.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쓴 게 하나 구석에서 내가 책얘기도 보니까 이사도 보니까 있더라고. 거기 내가 쓴 책은 아닌데 공책이 있어. 그때 내가 이걸 인쇄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걸 가지고 이제 해놨던데 거기 보니까 딱 한 줄 써져 있어. 남편한테 바라지 않기. 그렇게 봐라 이루어졌잖아. 이걸 안 써지는 이유를 내가 이제 스스로 안 써지는 이유가 이렇게 한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겠나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걸 이루면 다른 게 안 될 텐데 하는 말이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이걸 쓰면은 다른 게 안 될 텐데. 그리고 정말로 이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이거 말고 또 변할 건데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다다익선이라 많이 써가지고 많이 써놓고 그 중에 다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생각은 다 이루겠다는 거 말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게 중요한 거. 나도 몰랐는데 보니까 욕심을 끄집어내가지고 책에 남겨놓고 내 머릿속에 안 가지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아주 편합니다. 내 욕심 가진 것 전부 내려놔놓고 방아착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빼가지고 책에 놔둬버리고 생각이 안 나면 그 책도 대단해요. 그 머릿속에 있는 걸 손을 자꾸 기어가고 꼭 해야 되겠다 할 필요 뭐 있어요? 놔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번 열어보니까 됐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끌어잡고 있으면은 내 몸이면 안 돼, 안 움직인다. 아까 제가 지인의 말하고 의지하고 그거하고 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 말 많이 들었었다, 그죠? 옛날부터. 뜻을 내가 뭔가 의지를 세우면은 방법이 생긴다. 이거 거부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내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내가 이 방에서 밖으로 나가 있겠다 하는 뜻을 세웠다. 이 방에서 밖으로 나가서 뜻을 세웠다.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겠는데,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길이 저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죠? 그래, 밖으로 나가요. 근데, 저렇게 들어가는 것도 길이지만, 제일 빠른 길이 어디, 내가 요 옆에 계단 밑에 갔을까 있겠다고 마음은 제일 빠른 길이 뭡니까? 이거 바로 가는 거야. 뚫고 내려가는 거야. 제일 빨라. 그런데 이게 서양식이라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내 뜻을 세우면 그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불모의 땅을 개척을. 불모의 땅 사실 나이트다 보니까 인디안 죽이고 막 가서 갔는데, 그래서 뭐 이게 뭔가 개척하고 안 될 것을 열어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저 시계에 있는 저 선풍기인 데까지 가겠다는 건 내가 우연히 여기 서 있으면 이리 바로 갈 건데 이쯤 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풍기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기에서 의지를 세워서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제일 최단 거를 여기니까 가려고 하는데 탁 이렇게 걸렸다 이거죠. 그러면 막 이걸 막 부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어떤 의지를 주입하고 방법을 만드는 것이 서양식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타고 올라가고 저 걸어가지고 내려가면 가죠. 아니면 이놈은 막 터블과 탁 쫙 쪼개고 가든지. 근데 이 옆에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눈에는 이게 우리는 현실, 이 세계를 완전히 알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봤는데 탁 부딪히면은, 야,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다, 이거 밀고 가든지, 안 그러면 부수고 가든지, 그러면 내가 다치든지, 이놈이 다칩니다. 그럼 자연 파괴가 환경을 파괴해가지고 가든지, 내가 다치고서는 쩔름벌을 가든지 하는 이런 의지하고 방법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하드웨어적이고.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제 아주 현명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빈 걸 아는 사람 같으면 자식 바보같이 그러고 있네. 일로 걸어가면 되지. 위에서 보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내가 이 말을 바꿔서 뭘 하냐면, 이걸 애운다 연습 많이 했습니다. 원이 있는 곳에 연이 있다 이렇게 내가 바꿨습니다. 이 말을 내가 찾아보려니까 잘 안 보이던데 어쨌든 간에 내가 지어냈어요. 이게 참 너무 그 비교가 되는 말이고, 서양 사람 사고하고 우리하고 사고가 참 많이 다릅니다. 내가 저 선풍기에 줄 가겠다는 원을 세우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것이 부딪히면은 조금 기다려라. 부딪히면 기다리라. 여기에서 이거를 꼭 넘고 가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기다리고 다른 거 하라 이거지. 다른 거. 원을 여러 개 세워 놓으면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이거 부딪혔어. 그러면 일로 돌까 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의자 쪽으로 의자를 얻었어. 그리고 얻어졌다고. 그리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가서 나중에 보면, 더 빨라. 이거 올라가느라고 막 애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이것도 생기고. 그런 이제 연이라고 하는 거. 연이라는 거. 우리 불교 용어로 써서, 이게 사실은 컨디션이더라고요. 이게 조건이더라고요. 이거는 저기에 연으로서 내가 그 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아직 덜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덜 갖춰져 있는 상태를 억지로 만들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요렇게 갈 수 있는 건, 내가 그럼 요건 상황이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은 이거 다음날 아침에 체안할 수도 있거든요. 저 한 10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놈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가려고 이렇게 너무 애를 쓰면은 내 다치고 자연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요걸, 연이 생길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제일 잘 아는 거는 내 잠재의식. 우리는 표현을 잠재의식이라고 하지만, 이게 참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이게 내 자성이더라고요.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다 알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막 너무 이제 외부에 이렇게 끄달리는 게 많으니까, 그 끄달리는 것 때문에 자꾸 안 보여서 그런 거야.
그게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고, 이것도 야도 말이지 뭐 눈 감고 있어도 이제 부딪히는 것 같으면 부딪혔어. 그럼 뭐 조금 피하지 뭐 하면서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이렇게 갈 때 더 빠를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이때 이제 내 신체나 정신 상태나 이것이 나한테 주는 사인, 야, 오른쪽으로 30도 털고 발을 내디더라, 이런 말이 안에서 나올 텐데, 이 나오는 것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 사마타 니파사나 뭐 이런 것도 많이 그다음에 지관이라든지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상태와 육체의 상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주시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왼쪽으로 틀고 싶다, 오른쪽으로 틀고 싶다는 이 마음까지도 살그머니 센시티브하게 이게 예민하게 이것을 극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생각을. 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은 이거 잊어버리는 게 모르는, 내 몸이 주는 사인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도 살면서 조금씩 쉬어가면서 잠깐 내 몸에서 어떤 사인이 오는지 한번 봐가면서, 그때 그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책으로 보는 거예요. 책이 있으면은 이 하루에 손을 느껴지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내가 계속 그래 보거든요. 생각나는 것 정리한다고 읽어보는 것 같으면 내가 저는 이제 이걸 용어를 많이 써봤는데, 이것도 요새 내가 이거 더 안 좋다 싶은 게 이런 게 안에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생각 정리하려고 썼는데 뭐 딴 걸 막 알아. 근데 저 노트만은 그렇지 않은 게 자기의 생각이 있는 것만 적어내가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글도 느릿느릿 쓰지죠. 이거는 팍 쓰지만, 그런데 자기 글을 꼬박꼬박, 이거는 나의 인생이야, 내 거야 하면서 쓰고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그러면서 그 책을 만나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바를 보는 거니까. 원하는 바, 그 자체가 그냥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바는 피하고 싶죠, 그죠? 그 안에 원하는 바 있으니까 그거 한번 만나보고 닫아놓고 또 살다가 만나보고 살고, 이렇게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걸 뒤다보는 게, 이게 어떤 때는 내가 그 책을 조금 보기가 싫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걸 놔놓고 한 번씩 보고 이제 또 다른 일 하다가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요령 할 때 작은 거 큰 거 많이 쓰십시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숫자가 있으면은요 참 좋습니다. 숫자가. 왜 그러냐면 수라는 거는 우리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게 사실 숫자는 잘 좀 친하지 않은 쪽인데, 서양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분석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있으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요. 맞다. 제가 원노트 써가지고 좀 성공했는가 안 성공했는가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67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둘이 저거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회사 매출 300억 정도 하고 직원은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대로 몸 아직 나쁘지 않게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나는 성공했다고, 저는 내가 원노트를 써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실제로 우리 윤신영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선언의 어떤 이 성공하고는 영 딴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거사로도 또 이런 생활에 대해서도 옛날에 부처님은 그랬거든요. 부처님이 사실 때는 복덕구족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어요. 복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한쪽에 이걸 하면은 다른 그 소리 이게 좀 쉬워지죠. 그래,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큰 가르침인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 시스템 안에 이게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없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진 우리 일승의 보살님이 이제 그거를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시고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셔서 저는 기분이 참 좋고요. 그게 아주 조그마한 그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런 이제 바라는 바를 자연스럽게 이루는 거는요. 바라는 바를 이룬다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에 유일한 진리가 하나 딱 있으려고 그러면 바라는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건 원래 안 이루어지는 거야. 부처님이 인생은 고다 하고 이야기를 사람 삶은 두카라고 했지. 두카라고 이거를 한자로 이렇게 고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고가 한자로 고지만은 이게 고어입니다. 중국의 고어거든요. 이 고를 꼭 우리말로 바꾸어 가지고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꼭 맞는가 안 맞는가 난 자신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꼭 이랬을 때 두카를 이렇게 번역한 것도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고 이거 여러 개. 우리 요즘 중국인들한테 고진별도라는 가성체 같은 거 불러줘 이게 무슨 뜻이고 모르면은 그 고어라서 난 잘 몰라. 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근데 부처님 이야기할 때 나는 이 두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고 싶은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게 좋은 세상인데 왜 안 되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괴로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래서 내가 부처님한테 있으면 내가 가서 좀 항의를 한번 하려고 사실 본 게 부처님은 보니까 이거를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 고를 번역할 때 다른 빨래를 할 때 이 고로다 고라고 쓰면 많이 되지만 어떤 쪽에서 이걸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이런 줄 알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러지 아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를 똑바로 보면은 아니다 이거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면 이루는 것이 원칙인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몸을 갖고 있었을 거란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 내 몸이 있으니까 좀 조건이 까다로워져 있다는 거니까 그 조건을 살살살 잘만 피하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할 말이 언치 많이 있더라도 그 정도로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 또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아시고 싶은 거 내하고 토론 좀 할 싶은 거 조금 이따가 좀 하도록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한 20분간 지금 하고 1시부터 질의응답을 질문하시죠. 아주 자연스럽게 하실 말씀. 원노트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원노트 쓰고 있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쓰면서 질문 또 쓰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는 뭐 또 다른 질문 그렇게 하고 또 사업가시니까 또 제가 컨설턴트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 무영무사님도 컨설턴트시지만 아주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확실히 성공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저하고 하겠다.
영어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영어 쪽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예, 영어.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좀 영업네. 아, 영업 뭐. 제가 그쪽에는 할 말 많습니다. 참 싫어, 영업. 엔지니어로서 살다가 그걸 왜 영업을 하려고 했냐니까 10년 동안 엔지니어 내가 했다가 엔지니어로 가는 것 같으면 참 뭐 편하고 살 수 있는 거 내가 얼마든지 저 가능성이 있던데 내가 살았는데 어떤 조직이 가가지고 제일 그 대우를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뭘까 이렇게 그 조직에서 가장 잘 대우를 받을 일이 뭘까 이런 게 우리 뭐 선언은 아니지만은 돈 버는 사회에서는 그 회사에 돈 잘 벌어주는 놈이 최고겠더라고. 내가 먼저부터 있던 회사에서는 제가 그 선박 회사였는데 엔지니어로서 하니까 그걸 거기서 보니까 바깥쪽에서는 큰 소리를 치는데 내가 그것은 뭐 내가 감독이라서 배를 우리 찍을 때 영도에 나보고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 한마디씩 내가 해도 해당이 다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배를 영도 바닥에 배를 그때 뭐 10,000톤 뭐 한 5만 톤짜리 배를 한 5척 깔아 놓으니까 영도에 그런 게 전부 철판이 전부 그 우리 회사 거더라고. 가서 뭐 이야기하면 영접하는 데 가가지고 말하면 전부 다 우리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서 그거 가면 대우받고 그렇게 살고 했는데 바깥 나가면 컨설을 쳤는데 안에 들어가면 아니더라고. 우리 회사 안에 들어가면 자식이 인마 너 돈 너무 많이 썼잖아. 회사 돈 많이 쓴다고. 그렇잖아요. 그래 가만 보니까 내가는 회사 돈을 많이 쓰는 사람 별로 회사에서 안 좋아하는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그거를 안에서는 그럼 어떤 놈이 좋겠는데 보니까 아 영업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대우받더라고. 그래서 야 돈 벌어주는 놈이 최고구나. 그래서 내가 그 10년 있다 영업직으로 바꿨어요. 아주 그 영업 힘들디다. 근데 그게 어느 부분이 궁금하시다고요?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되면은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타 회사 이제 고객들 만날 때는 예. 좀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업한다는 사람들한테 인식이 별로 안 좋은 게 사실이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인식이 안 좋다고요? 네. 회사가 있으면은 어떤 조직이라도 돈은 이렇게 내려오고 물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기 위해서는 이 조직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렇게 흘러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은 이거를 잘 만들고 갖다 주기만 하면 온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세일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영업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오다를 받아와야 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하시면 본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은 세일즈맨 본인은 어렵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그 고통 당하지 않고 출세를 받으려는 거는 처음부터 잘해주는 거였습니다. 이자고 있어 막 그거는 내가 괴로울 생각하면 그건 안 한다. 나는 그래 왜 이걸 10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 있었거든. 돈을 그렇게 참 이게 재밌는 비유인데 이거는 이제 장사 얘기입니다. 이 물건이 이렇게 돈은 요렇게 흘러가는 요렇게 있는데 내가 요 옆에 서 있으면 요 줄에 내가 돈이 흘러서 여기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요렇게 서 있으면은 내가 항상 절을 받아요. 근데 내가 요렇게 서 있으면은 항상 절을 못 받으면 내가 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사장님한테 절을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은 월급쟁이고 회사 사장님한테 오다를 팍팍 주는 사람은 절을 꼬박 못 받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10년 동안 엔지니어 한다면은 가만히 있거라. 내가 어디 가서 절을 계속 하게 되겠다. 그래야
회사 가서 컨설을 치겠구나. 회사의 사장님한테 절을 받겠구나. 내가 절을 어디 가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느냐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 마음 잘 안 이루어집니다. 이 넥타이 맨 제일 힘든 게 넥타이가 방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10년 동안 하고 아주 에러건트하게 잘 살다가 넥타이 탁 들어 채키고 우리 다이아리 같은 걸 그걸 돌려요. 어디 갈 때야. 문 덩크 두드리고 문 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책 보이면 안 사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들고 아니 물건 팔아 온 게 아니고요 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기들 하도 치고 뭐 하고 있을 때 한참 공명하고 있다가 뭐 보스도 치고 있으면 그 광 팔아야 되겠네요 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이거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하다가 한참 있다 담배 피다가 그게 뭐야 그거. 그럼 이게 회사에 이제 브러시아 같은 거 이런 건데 딱 가보니까 하필이면 또 먼저 팔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이제 그렇게 매들어놨던지 내 그쪽으로 너희 회사 보면 오줌도 안 넣는다 임마. 그런데 들어가면서 소개해가지고 정보 받아가지고 오라 받아서 회사 가져가면은 사장님은 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너 어떻게 가져간다. 너 회사에 좀 오래 있어주라. 월급 올려줄까? 그게 세일맨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바깥에서 힘들어요. 그 세일즈의 원리에 대해서 보시려면 인터넷에 어떻게 치르냐면은 자갈치, 장철순 여러 치 있어. 여러 치 보면은 그 자갈치 아줌마가 그 고기를 팔 때에 그 안에 세일즈의 노하우가 다 들어있다고 써져 있으면 내가 부사일보에서 한번 써달라 해서 이거 했는데 예. 저도 영업을 하는데요. 예. 영업은 뭐 원노트에 써서 그런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각이 다 하실 것 같아요. 그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신물계에 보면 비록 가업을 이으나 삿된 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원노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물 그거 우리 여수원장님 그 부분 앞에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런 해야 제 말을 기다리고. 신물계 처음에 이제 신물계 가업을 이어나 삭된 이익을 탐하지 마라.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을 아무래도 영업하려면은 뭐 좀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겠지요. 지금 그렇지. 아, 네. 그 좋은 말씀이다. 나 그 때문에 고민 엄청 했거든. 딱 가장 제일 처음 할 일이 거짓말 해야 되더라고. 와, 거짓말 그거 하기 힘들던데. 아니, 50분까지 괜찮습니다. 거짓말을 내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거짓말하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계 세계라는 거는 굉장히 정밀한 어떤 그 오차가 틀리면 오물오물하게 틀려지면 기계가 조립이 안 되고 부서져 버립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게 이제 마음이 편해요. 항상 있는 것을 그대로 알아야 모든 것이 편해요. 그런데 물건을 우리가 그 독거 예산 세일즈를 해보면 제일 어느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예약을 받으려는 것도면 예약을 받자마자 며칠만 있으면 그 예약이 빵꾸 납니다. 우리는 예약을 해서 독거 수입을 한 받으면은 그 다음 배를 이제 못 받고 이러니까 그 배를 받아놓으면 한 달 전에 받아놨는데 뭐 받아놓고 며칠만 되면은 그 배 좀 며칠 늦어지는데 이말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덮고 비었나 하면 예 비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며칠 뒤에 가서 배를 집으려고 했는데 도움이 앞에 배가 술을 덜 끝내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자식아 너 임마 비었다고 했잖아 그래. 근데 그때는 비온 게 맞았는데 지금 틀린 거고 잠미가 한 게 자식이가 니네 거에 막 어쩌고냐 그러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당하고 그다음 조금 전에 덮고 이제 그거에서 이제 차 있었어. 그래서 그쪽에서 덮고 찼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객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거 안 되겠냐 어떻게 저거 덮고가 차면 내가 모한이 당하니까 이거 어떻게 좀 내어주라. 차 있는 거 어쩝니까 그 선배님 그거 어떻게
하여튼 이제 자기도 이제 나중에 열을 내야 돼. 새끼, 참, 한번 봐주면 되겠는데, 그러고 하더만, 나중에는 말이 없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왜 상무한테 얘기를 했는 거야? 그래 해가지고, 그래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상무한테 얘기해가지고, 상무는 이딱 했는 모양이야. 배가 말이야, 배가, 덮고 배가 두 개 들어가서 원하는데, 이딱 해. 아, 이게 나중에 가보니까, 앞에 배가 무슨 일 때문에 안 들어온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정문에서 들어오면서 그 과장 장과장 너희만 네 보고 네 오다 주는 줄 아나? 새끼 말이지 그만큼 부탁해도 안 해도 아 두 건을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이게 보통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19 굶어 죽게 생기겠더라고. 영어까지 모아지다니까. 아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야 내가 좀 거짓말해봐 회사에 어떻게 좀 그걸 하더라도 고객한테 좀 당하더라도 10분 미리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덕구를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덕구 비었다 소리를 하면 뭐 보통 잘 안 돼요. 무조건 하고 그렇게 더블 부킹을 해야 돼. 때를 하나 차 있는데도 안 비었다 해야 돼. 그래야 날아갈 때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건요. 다른 데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 하니까 이제 근데 날짜가 빡 가자면 배가 동시에 들어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거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세상을 많이 배웠어요. 찾아가 보니까 이게 내가 오기 이제 며칠 전 이제 그래도 그 사람도 내가 캔슬을 해줘야 다른 데도 잡을 시간이 있으니까 한 일주일이나 이런 데 적응하고 살살 봐야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앞에가 어떻게, 그래서 주기를 기다리는데 하도 안 되니까, 뒤가 캔슬해 주기를 기다리고, 살 이제 물어보고, 혹시 그 선배님, 혹시 또 스케줄 바꿀 계획 없어요? 하고, 사사사살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면, 어쩌지 하다 보면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막, 너무 앞에 막 내가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원리를 되는데, 그 사람 보니까, 나중에, 한 번 이제, 내가 이제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캔슬하게 돼 있었는데, 양반이 자기도 캔슬 못 해가지고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헐거분이 하나 풀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이 양반이 자기도 더블 부킹 해놔놓고, 저쪽에 다 내 경쟁력 업체에다가 배를 예산에 예약을 해놔놓고, 캔슬 못 하는 것도 있고, 이래 쫄쫄쫄 마찰지 가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마찬가지는 그런 이제 줄타기 하는 거를 그걸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거짓말 딱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진짜 거짓말을 해야 될 때는 생전에 바로 내가 문제가 생길 때는 거짓말을 한다 정했어요. 생존에 문제가 되었을 때만 그런 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어떤 걸 생각하면 가을에 뻥이 이제 뻥 새끼가 가을에 날개가 다 생기기 전에는 기기를 그렇게 잘한다 그래요. 그리고 숨는데 더 살아요. 그러면 호수가 뻥을 잡으러 나갔는데 뻥이 탁 하고 낙엽 밑에 가서 낙엽을 물고 탁 누우면 못 찾는데요. 전에서 아시는 분들은 뭐 안다 하던데 뻥이 낙엽을 입에 딱 물고 자기보다 큰 잎을 물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죽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호수 입장에 야 임마 정정당당히 나와 같이 임마 지금 나와서 한번 붙어야지 와 그래 숨냐 하고 그 뻥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해 그 새끼 저 거짓말 하는데 저거 웃자까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뻥이 그럼 야 나와 하면 미친놈아. 그런 자기 생존보호를 위해서 거짓 약속을 하거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금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 생존이 아닌데 그렇게 한 부분은 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나 그때 낚시를 하는 내가 보렘선언 가기 전에 한 4번을 했다 말았다 했어요. 낚싯대를 풀었다 했었다 풀었었다 했는데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때 알지. 낚시를 해보니까 이거 그 뒤에도 낚시 한번 반드시 먹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내가 그냥 죽이는 이런 이제
없앴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이 이제 안 하기를 버린선을 안 하게 했었는데 내 생존을 위해서 잡는 의무에 대해서는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근데 놀이로서 하는 거는 내가 안 죽어도 그 찌는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지만 내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는 거짓말 괜찮은데 생존을 위해서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생존도 수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요 어떻게 되냐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 거짓말은 안 하게 되고요 요령이 생깁니다. 이거 보고 사람은 요령이 생겨요. 거짓말은 안 하게 되고 상대를 오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깁니다. 그거는 충분히 생깁니다. 요거 예를 들면 당신 그 물건을 예를 들면 돈을 저 손님한테는 100원에 팔았는데 다음날 경쟁이 와가지고 50원에 막 팔아서 이 손님한테 50원에 팔아야 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어제는 당연히 50원 남겼으니까 당연히 돈 많이 벌었는데 오늘은 이 양반한테 이야기하고 둘이서 이야기 물어보고 야 새끼야 너 나한테 왜 비싸게 팔았냐 물을 거 아닙니까? 그 대답하는 어려움 다 생깁니다.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때 그 시기에서는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싼 거 사셨습니다. 다 할 말 있습니다. 그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 거짓말 아닙니다. 그 시기에 자기가 정보가 늦어가지고 못 사고 비싼 걸 산 거예요. 내가 속인 거 아니거든요. 나는 최고로 비싸게 당신한테 받아가지고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거기에 맞춰서 산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 그건 넓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나중에 세일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책도 권해드리고 할 거 많으니까. 그러면 아까 원노트를 쓰는 때 숫자를 쓰면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잘 읽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가져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은 제 같으면은 나이가 이제 40대에 적은 공책을 봤더니 그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해서 하는 얘기예요. 공책을 봤더니 공책에 무엇이 막 써지가 있어. 그리고 보니까 위에 한 줄로 써놨는데 나이 50대에 50억을 팔 수 있는 제조업체의 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밑에 뭐라고 하냐 왜 50대 50억이나 이래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했냐 보니까 내가 월급을 받는 내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 매출이 한 50억 정도 50억은 아니고 한 20억인가 되면은 20억의 1%면은 2천만 원이다. 그죠? 50억의 1%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월급을 받으려면 최소한 매출 한 50억짜리를 올려줘야 5천만 원 받습니다. 그때 물가 상승률하고 계산을 막 했더라고. 내가 13년 뒤에 50억이 되려고 하면 이 돈이 얼마나 하고 그냥 막 계산해놓은 그 노트가 있더라고. 그거는 잊어버리고 있었어. 나중에 어디 인사하다 보면 정리가 있던데.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체적인 얘기다. 그런데 잊어버렸는데도 그게 마음속에는 계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 숫자를 안 넣으면 구체적이지 않은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추상명사가 많거든요. 이제 구상명사는 숫자가, 근데 그거는 이제 숫자를 쓸 때는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주면 안 됩니다. 내가 자주 쓰는 예로 1시간 안에 1억이 필요하다. 이런 거 적으면요. 다리 부러집니다. 1시간 만에 1억 필요하다 그러면요. 내 강의 마치고 저 밑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차가 다리 딱 올라가고 1억 딱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면 1억은 들어왔지만, 1시간 만에 1억은 왔지만, 그 큰 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조건이 까다로운 거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예. 질문도 있습니다. 예.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바꿔먹기에 대한 설명을 적지 하셔가지고. 예, 이게 아까 내가 다리 하나에 1억은 내가 주고 안 팔 거 아닙니까? 그거 바꿔먹기 얘기. 바꿔먹기는 정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소중하자고 평소에 생각이 안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말 소중한데도 소중한 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이제 이 원노트를 쓰면서 좀 이제 겸손한 마음을 많이 대하는데, 우리가 공기는 많이 마시고 있어도 이 공기가 기존한 줄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코가 꽉 막히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읽고 싶지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적는 것도 참 좋대. 나 이런 거 읽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이 나하고 오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쓰는 게 좋아요. 우리 마누라하고 오래 살면 좋겠다. 저는 와야 됩니다. 갑자기 뭐, 돈은 뭐 억수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디 가면 뭐, 아니잖아, 이게. 내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사우디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은 그거 보낼 때에, 유학을 보내면서 며느리하고 손자하고 다 보냈어. 내가 뭐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서, 그 가족과 같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귀중한 가치거든요. 잘 잊어먹습니다. 그런 거를 다 써보면은 그 소원에 대한 그 생각, 내가 이루기는 하지만 너무 요거는 조건이 좋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생겨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이어서 질문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으신 분은 하셔도 되고. 이재명 목사이지만 지금 뭐 저 질문을 할 사람이 많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다른 건 재미없는 걸 자꾸 하려고 왜 많이 모르겠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예. 상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아니요, 다 맞추고. 이거 하고 할까요? 그냥? 그냥, 예. 가장 신경 가장 신경 마지막 하겠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마하반야 바람있다 신경. 환자의 보살은 깊이 하나님과 연결하는데 사사사니 모든 개선을 비추었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느냐. 사리하여 겉은 빛과 다르지 않고 이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것이고 비밀이요 비밀이고 것이니 느낌 새긴 권인과 아리도 또한 다시 이러니라. 사리하여 이 모든 주의 뒷모습은 생민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며 더함도 아니고 덜함도 아니라. 이런 거로 빈 가운데는 것이 없으며 느낌 새긴 권인과 아이도 없으며 눈길이 고여 몸과 뜻도 없으며 빛깔 소리 냄새와 다스림과 요령도 없으며 고림도 없고 나아가 알림도 없으며 한발음도 없고 또한 한발음에 감옥도 없으며 나아가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에 감옥도 없으며 괴로운 모임 꺼짐과 수도 없으며 철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닦는 이는 반야와 빛깔을 밝힘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기에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여겨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어가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도 이 반야와 빛깔을 밝힘으로써 무상정등 정각을 얻느니라. 알지어다 반야와를 위하는 가장 놀라운 주문이요 가장 밝은 주문이요 가장 높은 주문이요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주문으로 능히 온갖 괴로움을 없애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은지라. 이에 반야바라미다의 주문을 설하여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스마제 모지사사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스마제 모지사사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스마제 모지사사. 원을 세우는 말기.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비로다